네, 성공투자 업종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영동 파트너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인플레이션발 경기 우려로 목표 주가가 많이 낮춰지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했죠. 경기 침체 우려와 긴축 기조에 국내 기업의 실적 전망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증권사의 주요 종목 목표가 하향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6월과 이번 달의 목표가 하향 건수를 비교해 봤는데요. 종목별로 증권사가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6월엔 159건이었던 하향 리포트가 7월에는 대폭 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13일 현재까지 총 281건이 나왔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대두되고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하향 건수가 급증한 겁니다. 특히 올해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 점이 목표가를 낮춘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당분간 유의미한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한 겁니다. 다음은 주요 종목의 목표 주가를 얼마나 하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가 현황인데요. KF투자증권은 기존의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목표가를 내려잡았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기존의 8만 2천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목표가를 하향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디램과 낸드 출하량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IT 수요의 부진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약 17% 감소한 점도 실적 부진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도 보겠습니다. BNK 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6만 4천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내려잡았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14만 원에서 12만 8천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소비가 급감하면서 PC와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디램과 낸드 가격도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부터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모듈과 기판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죠. 삼성전기의 목표가도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의 26만 5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내려잡았는데요. 무려 25%를 하향했습니다. 하나증권도 26만 원에서 23만 5천 원으로 대폭 조정했습니다. 1분기에 갤럭시 S 시리즈 출시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매출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또한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둔화로 인해서 MLCC 공급량이 1분기 대비 약 10%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은 플랫폼주의 목표가도 줄 하향했습니다. 네이버의 현황을 보시면 삼성증권은 42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대신증권은 3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목표가를 내렸습니다. 경기 둔화로 주요 사업부 매출 성장이 둔화된 반면 비용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네이버는 신규 성장 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의 목표가도 보시죠. 대신증권은 기존 12만 4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목표가를 내렸습니다. 교보증권은 11만 5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조정했는데요. 교보증권은 카카오에 대해서 현재는 비용 지출이 계속되는 과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1분기와 마찬가지로 임직원 연봉 인상 그리고 자회사 인수에 따라 인건비가 약 48%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신작 게임 등에 대한 마케팅 비용의 지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 현황 알아봤습니다. 네, 디램과 낸드 가격이 하락하고 이 IT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 하반기 반도체 시장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최영동 파트너님,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현실을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네.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무게감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아무리 모멘텀이 좋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우상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승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를 보실 때 삼성전자만을 보실 게 아니고 주변 여건들을 좀 잘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분기 잠정 실적은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예상치를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경기를 좀 감안했었을 때도 어느 정도 좀 양호한 실적을 좀 발표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매크로에 대한 상황들도 좀 반영이 된 주가가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안도할 것이 아니고 이제 과연 삼성전자가
상방을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면서 6만 원대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6만 5천 원과 10만 원대까지 회복이 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안개 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해주고 나서 7월달, 8월달에 대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안 좋게 지금 평가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하반기에 여전히 경기 둔화, 소비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는 또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그나마 하나의 또 버팀목이 사실은 핸드셋이었거든요. 네. 근데 핸드셋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좀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폴더블인데, 폴더블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하나의 뭐 센세이션한 흐름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도 약하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들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상승할 수 있는 텀 자체는 제한적일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로 가면서 그때 매수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2의 또 다른 반도체죠. SK 하이닉스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거의 뭐 동일한 흐름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온전히 반도체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변동성이라든지 상방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하반기에 좀 나와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SK 하이닉스도 모바일과 PC, 특히 이제 믿었던 서버마저도 지금 감소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들은 11만 원대에서 9만 4천 원대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다 반영이 됐다. 그렇다고 되면은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반등에 대한 트리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찾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뭐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자리에는 뭐 모아가는 전략들은 유효하겠지만 뭐 반등에 대한 강한 상승 턴어라운드를 일으키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좀 흐름들을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의 경우 2분기 무난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향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죠.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IT 수요 부진 속에서도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삼성전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삼성전기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반도체 부분들이 뭐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뭐 이제 발표를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늦게 나와도 시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얼추 지금 시장과 거의 동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17만 원대에서 갑자기 13만 원대에서 이러한 하향 리포트가 좀 나온 게 좀 아쉽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러한 배경에는 카메라 모듈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좀 감소가 되다 보니까 동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매출의 감소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MLCC 부분들인데 중국 같은 경우 상반기에 지금 봉쇄가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MLCC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리포트에 반영이 되냐라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핸드셋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좀 보수적으로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뭐 기본 MLC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전장용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이제 FC, BGA, 기판 쪽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에 대한 성장성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양호하게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2만 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서부터는 좀 매수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 증권사에서 반도체 부품 장비주에 대해서 5종목씩이나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하반기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로 해서 그렇다 하지만은 이렇게 대거 많은 종목들을 내렸는데요. 반도체 장비주 어떤 전략 가져야 될까요?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소부장 주가만을 올릴 수는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면 좀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내용도 미치는 영향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전방 수요에 대한 둔화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특히 대만 같은 경우 지금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하다 보니 국내에 있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하향 리포트가
지금 정말 많이 터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배경들을 좀 보시게 되면 하반기 장비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산에 대한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이 가장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자체가 하반기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상승에 대한 폭 자체는 이러한 소부장 쪽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는 아니겠지만 예. 매수하는 타이밍 자체도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가지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바닥에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표 플랫폼주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이버, 카카오 약세 흐름 지속되고 있는데 예.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번에 네이버와 카카오 또 그쵸.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썩 좋은 이야기들은 말씀 안 해드렸던 적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락으로 인한 밸류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산업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상승했었던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사업 확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합병을 통해 가지고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 부분들이 좀 나와줬을 때 퍼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으면서 좀 돌파가 되는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현재 지금 네이버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뭐 여러 가지 뭔가 이제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트리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에서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예. 상황들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뭐 상승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좀 찾기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 들어서면서 뭐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네이버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카카오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투자 회복, 심리 회복. 신뢰 회복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자회사 부분들에서 특히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는 그나마 좀 나아지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상승 흐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진단은 최영동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